안녕하십니까. 부산 스마트 치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치과 위생사 노소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모두들 핸드폰 가지고 계시죠? 네, 저도 많이 사용하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커피숍을 갔다가 조금 놀라운 장면을 목격을 했습니다. 어, 마주 앉아 있는 두 여대생이 서로 말을 하지 않고 카톡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시대가 이렇게 많이 변했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나? 혹은 내가 너무 나이가 들었나? 이런 생각이, 제가 올해로 40이거든요. 네, 술 많이 먹으면 저처럼 될 수 있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문득 생각났던 게, 만약에 저렇게 소통하는 친구들이 우리 병원에서 나랑 동료로 일을 한다면 과연 나는 그때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될까 굉장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병원에서 사람 때문에 힘든 경우 많으시죠? 저도 정말 그만두고 싶어질 때가 바로 이 인간들 때문에 그만두고 싶어질 때가 너무 많기는 했었습니다. 저한테 고민이 있다고 털어놓는 직원들도 대부분은 바로 일이 많거나 힘들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런 소통의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어들 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타고난 성향을 가진 직원들도 있습니다. 날 때부터 밝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병원을 굉장히 유쾌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직원들. 저희 병원에도 그런 비타민 같은 친구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니까 여기 한 세 번째 줄에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지 마세요. 얼굴은 보장 못하기 때문에 성향이 좋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친구들하고만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기소개서를 보시게 되면 처음에는 낯을 가리나 친해지면 잘 웃고 말을 잘함. 예, 그렇게 여기 적고 들어가신 분들 계시죠? 낯을 1년, 2년 이렇게 가리시면 좀 곤란하고요. 근데 우리 환자분들은 어떻습니까? 처음 오시는 분이 더 많으시고요. 그리고 저희랑 정들기 전에 치료가 마치시는 분은 더 많으시죠. 그러면 그분하고 말 한마디 못하고 병원을 떠나보내야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통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학습인데요. 얼마 전에 어떤 심리학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의 성격과 성향은 변하지 않는다. 네, 원장님들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더 나은 습관으로 덮는 수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낯선 사람에게 말을 잘 못 거는 그 습관을 없앨까 해서 만든 것이 바로 소통을 하는 그 기술들이었는데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아쉽게도 15분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가셔서 내일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 엑기스만 4개를 일단 뽑아왔는데요. 그중에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강제 접점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다 하고 있음에도 지가 강제 접점을 하고 있는 줄을 모르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강제 접점의 방법은 제일 처음 기록에 있는데요. 환자분들이 치료를 힘들어하거나, 제가 좀 비켜드릴까요? 제가 좀 두껍죠. 네. 그 환자분들이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면은, 그 회피 동기를 그 기록을 해놓게 되면은 다음에 이 친구가 뭘 힘들어하는지 저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걸로 끝을 내시면 안 돼요. 남자친구한테 나 사랑해라고 물어보면 그거 말로 해야 되냐, 말을 해야 알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표현을 해주는 건데요. 치료를 하시기 전에 환자분의 치료 회피 동기에 마취가 너무 힘들어서 치과 치료를 어려워한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예전에 마취 때문에 많이 힘드셨군요. 제가 특별히 아프지 않게 잘 보살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보시겠어요? 하고 연고를 바르고, 남자인 경우 톡톡, 네, 터치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네, 우리가 힘들 때 이렇게 톡톡톡톡 해주는 것처럼 조금 안심할 수 있게 톡톡하면 환자분이 약간 긴장이 풀리시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경우를 그 사람만 잘하거나 특정한 실장님만 잘하게 된다면 그 병원에서 그분만 날아다니게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전 직원이 이것을 행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환자분이 이 병원은 나를, 그러니까 특정한 개인이 아니라 이 병원 전체가 나를 관리해 준다는 느낌,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환자분하고 우리 사이에는 아주 예쁜 길이 하나 생기는데요. 그때 생기는 게 바로 소통.
제가 랩을 한번 써볼까 생각 중에 이걸 적고 나서 제가 저한테 깜짝 놀랐거든요. 소통을 잘하면 소외 환자가 이렇게 확 밀려오게 됩니다. 이 놀라운 경험을 자기 주변에 좋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오신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 우리 병원의 환자가 되던가요? 그렇지는 않죠. 아무리 상담을 잘한다고 해도 제가 좀 하거든요. 딱 보니까 말 좀 하게 생겼죠. 네, 제가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100%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이 두 번째 해명콜인데요. 여러분 소개해 주시면 감사콜 전화 드리죠? 여기 이 병원만 전화를 드리는가요? 죄송합니다. 저희는 전화를 드리거든요. 감사콜을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치료를 결정하지 않은 분이 소개자에게 가서 혹시라도 나쁜 얘기,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은 나쁜 얘기를 전한 거에 대해서 사전 차단하는 것이 바로 이 해명콜입니다. 그래서 일명 러브콜 또는 재소개를 일으킬 수 있는 재소개콜이라고도 저희가 명명을 하는데요. 이것을 누가 해야 되냐면 병원에서 가장 얘기를 잘하고 환자분과 라포 형성이 잘 되어 있는 실장님이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언제 하느냐면 환자분을 모셔다 드리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바로 통화 버튼 누르셔야 됩니다. 왜? 사전에 하게 되면 우리 얘기를 먼저 들었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고 그분의 얘기를 듣게 되지만 나중에 듣게 되면 변명처럼 들리거든요. 그분들이 가셔서 그 병원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 그런데 내가 돈이 없네? 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잘 없으십니다. 자존심이 상하니까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정도는 다 하지 뭐. 돈도 비싸고 거기가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환자분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 당했나? 내가 너무 혹했나? 하는 약간 그런 의구심이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소개를 했을 때 만약에 이런 부정적인 반응을 듣게 된다면 다음에 우리 병을 소개하기가 좀 어려워지게 되죠. 그래서 해명콜은 아주 중요한 전화 한 통이 될 겁니다. 먼저 전화를 했을 때는요. 감사 인사를 반드시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설명을 잘해야 되겠죠. 잘해드리고 싶었으나 약간 우리 마음에 그게 있었다. 돈 얘기를 할 때는 굉장히 오해 없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병원이 뭘 잘하고 왜 그 비용이 책정됐는지를 잘 설명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재소개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분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오셨다 하더라도 정말 잘하는구나 하고 왔는데 특정한 어떤 직원이나 아니면 매끄럽지 못한 어떤 직원들의 응대 때문에 조금 실망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표에서 보시다시피 여기 1년차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불만을 경험하는 율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항상 쭈그러져 있잖아요. 저기 준공실에 가서 기구 씻으시고 1년차신가요? 네. 그래서 항상 그분들이 걱정하는 게 이겁니다. 나한테 뭘 물어보면 어쩌지? 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말도 잘못해가지고 실장님한테 혼나면 어쩌지? 그런데 반면 환자분은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나를 치료하면 어쩌지?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제 새병아리 같은데 어쩌지? 막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되는 게 바로 불신과 불안의 시작이 되는 거죠. 불안은 모어의 뜻이랍니다. 모든 나쁜 상황에 대해서 더 심하게 느껴지는 거. 네, 그래서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가장 빠른 방법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희 병원에는 처음에 직원이 들어오면 진료 교육보다는 인성 교육하고 인사 교육, 저희 스마트 이치과만의 인사법이 있습니다. 그 정확한 인사법과 이 말을 꼭 가리킵니다. 모든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모른다고 대답하지도 않아도 되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문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내가 온 지 이틀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저한테 임플란트 치료 과정과 임플란트 금액이 궁금하다라고 물어보시는 환자분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선생님들은 그게요, 제가요, 온 지가 이틀밖에 안 돼가지고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네, 임플란트 과정과 금액이 궁금하시군요.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실 선생님을 연결해 드릴 텐데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하고 갑자기 막 바쁜 척. 나는 바빠서 얘기를 못해. 막 이런 느낌으로 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얘기를 1년, 2년 계속 한다고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발전이 없겠죠. 그래서 그 사이에 저희가 하는 것이 바로 이
친구들이 스스로 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드는 건데요. 이거 적는다고 정말 죽는 줄 알았거든요. 궁금한 게 왜 이렇게 많은지. 환자분이 물어봤을 때 대답하기 어려웠던 거, 혹은 본인이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을 다 정리를 해서 전부 다 프린트를 해서 나눠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 친구들이 언젠가는 아까 그 브릿지 멘트를 하지 않고도 스스로 답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대면을 해서 환자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가장 편한 방법 3가지를 제가 알아봤는데요. 요즘 아까 핸드폰 많이 쓰신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디지털 시대는 요즘에 손으로 하는 소통도 많습니다. 온라인이라든지 뭐 톡플러스 옐로우 아이디 저희 병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 이 문자 안심 서비스는 환자분들이 조그맣게 좀 힘든 부분도 걱정을 해서 밤새 잠을 못 자시는 분, 응급실 가시는 분들 때문에 개인 번호를 알려드려요. 근데 제 뒷번호가 가운데 번호가 5555거든요. 근데 부산에는 555에 5000번이라는 대리콜이 있습니다. 밤만 되면 온천장 가자고 이렇게 전화가 오시는지 그분 저한테 3번 전화하셨거든요. 한 번만 더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특히 여기 톡플러스나 옐로우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젊은 분들이 많아요. 말투가 여기 보시다시피 뭐 하는 게 용, 크크, 흐흐 막 이런 게 있죠. 그러면 저희 직원들은 저기다 대고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맥이 확 끊기죠. 똑같은 어미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그분이 크크 하면 나도 크크 해주고, 용 하면 용 이렇게 해주고, 이런 게 센스라는 거죠. 가끔씩 오타가 납니다. 저녁 9시인데 제가 저녁 9시라고 적어가지고 이때는 정말 하늘이 노래지는 줄 알았거든요. 울산에서 오시는 분인데 이거 어떡하나 막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 환자분이 의외로 좋아하시는 거예요. 다음번에 의도적으로 제가 원장님 진료를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님을 대신 놈이라고 적어가지고 환자분이 놈이라고 적으셨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 빨리 쓰다 그렇게 됐다고 얘기한 적도 사실 있어요. 네, 그리고 다음 보시게 되면 온라인 상담인데, 온라인 상담은 대부분 진지하거나 아니면 궁금증이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너무 많이 진짜 좀 한다 그죠? 막 전화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 내가 너 읽다가 한번 지겹게 한번 해주마. 사실 너무 길어서 제가 중간에 자른 건데요. 원하는 모든 답을 다 해줬습니다. 다음 날 친구랑 같이 왔더라고요. 근데 친구가 왜 왔냐고 물어보니까 그 대답이 더 웃겼습니다. 이 녀석이 일주일 동안이나 전화를 하고 막 온라인 상담을 하고 난리를 쳤는데 단 한 번에 가는 치과가 생겨서 궁금해서 찾아왔다더라고요. 지금 저희 병원에 홍보맨으로 2분 다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 치과 선생님들이 이렇게 1대1로 응대를 굉장히 잘해주고 잘 따라주고 계세요. 특이하게도 그래서 그런지 이 온라인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 병원이 동의율이 85에서 90% 정도가 나옵니다. 저도 동의율 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원장님한테 제가 나 이런 여자라고 제가 이렇게 머리를 한 3번 정도 뒤로 이렇게 넘겼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아마 다 됐을 거예요. 이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병원에 이렇게 매출 구조를 다 밝힐 수는 없지만 저희 병원이 개원한 지 5년이 됐는데 이때까지 수가 조정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주변에 저수가도 굉장히 많고 심지어 임플란트 2배 정도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그래도 이렇게 꾸준하게 매출 상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가를 유지를 하고는 사실 있습니다. 그 이유 자체가 사실 환자분과의 이런 형성들이 잘 되어 있는 소통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원장님이 또 잘 인정을 해주시고 이해를 해주시기 때문이라고 또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제가 이렇게 4가지를 가져온 이유는 내일 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내 수고가 조금만 더해진다면 여러분들께서 이 소통 방법들로 병원에서 환자와 마음과 마음이 닿는 그 기쁨을 아마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환자분들을 고객이나 소비자가 아닌 진정으로 마음으로 걱정해 줄 수 있는 친구가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제 얘기를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